4월 29일 뉴스 브리핑입니다. 언론의 공정보도 문제가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닙니다. 과거 동아일보 해직 기자 시절이나 전두환 시절에도 양심 있는 소수 언론인은 권력과 싸움을 전개하면서 감옥을 드나들며 힘겨운 투쟁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부 양심 있는 언론은 권력과 싸움이 아니라 언론의 상업성과 싸움을 벌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본으로부터 구속받지 않는 언론의 중요성이 그래서 더욱 가치가 크게만 느껴집니다. 세계 언론의 별이라 불렸던 CBS의 뉴스 앵커 월터 크론카이트는 베트남 전쟁, 워케이트 사건 등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일부로부터 진보 언론인으로 분류되지만 라이벌 회사인 ABC 뉴스의 사장도 그의 가장 큰 장점이 당파성 없이 현장을 있는 그대로 용기 있게 보도한 것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공정을 중요시했던 언론인이었습니다. 지금의 언론의 문제는 단지 언론만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는 가볍고 정파적 뉴스가 더 인기 있습니다. 정말 좋은 기사는 소수의 전문가 외에는 잘 보지 않습니다. 균형감 있는 기사는 양쪽에서 욕을 얻어먹습니다. 결국 언론은 그 사이의 거울일까요? 크론카이트는 언론은 민주주의와 동의어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언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채널A 기자들 검찰의 압수수색에 반발. 검찰이 취재윤리 위반과 검언유착 의혹에 휩싸인 이동재 채널A 기자의 취재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채널A 기자들이 압수수색에 전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내용은 이동재 백승우 채널A 기자의 개인 사무 공간과 이메일, 휴대전화, 노트북 등 신라젠 의혹 관련 취재 자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채널A 주인은 검찰이 31년 만에 언론사 보도본부를 압수수색하는 전대미문의 일이 발생했다며 기자들의 민감한 취재 자료를 취합하고 공유하는 공간에 검찰 수사 인력이 들어닥쳐 취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어떤 설명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언론이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부당함에 대해 적극 투쟁하는 것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채널A 사건을 보면 부당한 권력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강력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채널A에 대해서 3년 조건부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채널A 이동재 기자와 상부층의 업무 지시 관계가 밝혀지면 채널A는 종편 승인이 취소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자들도 자연해고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는 기자들이 압수수색을 거부한다는 느낌으로 국민들이 강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체제 가결. 4.15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28일 한자리에 모여 당 진로를 놓고 경론을 벌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이 가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당 지도부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로 한 것을 놓고 절차상 문제 제기와 함께 비대위 전환이 아닌 조기 전당대회를 치러한다는 의견이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전당대회 전 8월 30일까지 임기가 확정된 것이라 합니다. 김종인은 당을 물갈이한다는 취지에서 40대 기술원 카드를 꺼내들었으며 이에 따라 홍정욱과 김세현 등을 당의 차기 대권 주자급으로 키워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무소속으로 당선되었지만 당의 원록격인 홍준표 등이 40대는 아직 정치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또 다른 반발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40대 기술원 말이 처음 나온 것이 1971년 당시 민주당 대선 경선이었습니다. 군사 독재 청산이라는 대의를 위해 당시 42세인 김영삼, 45세인 김대중 그리고 47세인 이철성이 당 원로들의 반발을 뚫고 경선 레이스를 벌린 바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40대 기술원과 함께
현재 핑크당의 40대 기수로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40대 기수로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감각의 문제이며 공감의 문제라는 사실을 핑크당 사람들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국 정부 일본에 코로나19 검사키트 줄 생각 전혀 없다. 정부는 코로나19 검사키트를 일본에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성능을 추가 검증해야 한다는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 추가 검증은 해당 국가가 주권과 법령에 따라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방역물품에 대한 수출과 인도적 지원 요청을 다수국으로부터 받고 있다며 또한 국내 공급의 여력이라든지 지원 대상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일본에 대한 지원은 현재로서는 아직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일본 아사히 신문은 한국 정부가 검사 키트를 일본에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됐든 다른 나라가 됐든 해당 국가에서 수출 승인은 물론 검증을 거쳤다 하더라도 추가로 검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자존심 때문에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은 못하면서 자신들의 언론을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떠보는 듯한 눈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예전처럼 만만한 정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본 정부가 제대로 인지하면 좋을 듯합니다.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국 국민과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비겁한 언론 플레이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도움의 손길도 줄 수 없으며 현재로서는 도와줄 마음조차 전혀 없다는 것을 아베 정부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양정숙 제명 예정. 더불어시민당은 부동산 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등 재산정식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인을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당 관계자는 양 당선인에 대한 검증 결과 문제라고 판단 윤리위원회를 소집했다며 금년간 윤리위원회가 열려 징계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인은 4.15 총선에 출마하면서 중앙선거 관련 후에 약 92억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는 4년 전과 비교해 43억 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재산 정식 과정에서 양 당선인은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총선 압승 이후 어기구 의원의 막말과 오거돈 부산시장 사태에 이어 양정숙 당선자까지 연이어 터지는 민주당의 적색 경보를 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터진 사건들은 모두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과 윤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민주당 관계자들은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민경욱의 투표함 보전 신청 법원 받아들여 4.15 총선 인천 연수울 선거구에서 낭만 미래통합당 민경욱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투표함과 개표된 투표지 등을 보존해달라고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소식입니다. 이날 보전 결정이 난 증거는 투표함 투표지 사전투표 당일부터 현재까지 투표함 보관 과정이 담긴 CCTV 영상, 개표 당시 CCTV 영상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민경욱이 선거 무효 소송이나 당선 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내면 봉인을 해지한 뒤 재견포를 하게 되는 절차를 받게 됩니다. 3,000표 차이로 낙선한 민경욱의 선거 불복을 보면서 171표 차로 낙선한 남영희 의원의 깨끗한 승복이 더욱 대단해 보입니다. 선거 불복이야 민경욱의 몫이겠지만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결국 민경욱 자신이 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하긴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니 그 모든 막말을 뱉어내고도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이겠죠.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모두 마칩니다.